안녕하세요. 저는 두각 강남대성학원 햇살정원의대관에서 수리논술 수업을 하는 오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7학년도 대입 논술을 위해서 26년에 개설하는 논술 수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유튜브 QR코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채널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 강의 영상을 몇 개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6년 1월 달부터는 3개의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두각학원에서 금요일 저녁에 방학 특강, 공통과목, 수원 수투 기반으로 5회를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 오전, 토요일 저녁 정규반 수업을 개설합니다. 토요일 오전은 햇살정원의대관에서, 토요일 저녁은 두각학원에서 수업을 개설합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성과학고등학교 졸업했고요. 학부 수학과 나와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석사 학위까지 받고 박사를 좀 하다가 박사는 수료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4년 이후로 쭉 수리논술 수업을 하고 있고요. 강남대성학원과 두각학원에서 수리논술 수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논술 문제, 논술 시험 하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죠. 약간 좀 어려움?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요. 논술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논술형, 수능형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형이라고 해서 막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요즘 교육부에서는 각각의 대학들에게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입시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제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논술 문제를 낼 때 수능 기출문제, 모평 기출문제, EBS 등을 참고해서 문제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좀 물어보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증명이 대표적이죠. 공통과정이라던가 또는 미적 등에 있는 증명을 내는 것들, 또는 미적에 나오는 샌드위치를 꼭 써야 되는 극한 문제들, 이렇게 약간 수능에 내기 좀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술형이라고 불러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평가원, EBS, 교과서 등의 근거를 가지고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의 핵심적인 목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신 또는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출발을 해서 논술 문제로 단계를 올라가는 단계의 개념의 확장, 그 다음에 접근법,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 4학번들이 친 수능이에요. 23년 11월에 쳤던 수능 공통 14번 문제고요. 이 문제는 2, 5학번들이 쳤던 문제입니다. 가천대학교 의예과 기출문제입니다. 문제의 정답률과 난이도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80% 초반이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 받는 학생들은 많이들 맞아야 되는 문제인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 의예과가 당시에 8문제 중에서 4문제만 풀면 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채점해보거나 문제를 보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고 정답을 맞추지 못했던 그런 문제예요. 분명히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언뜻 봐서는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를 기본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라던가 문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좀 더 복잡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개념이 좀 더 늘어난다던가 하는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뭐 함수가 절대값을 씌웠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지수함수가 생겼다던가.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추가 사항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정답률이 내려가는 거죠. 제 수업에서는 여기서 또는 좀 더 쉬운 3점짜리 문제에서 출발해서 이 문제까지 도달하는 몇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한 단계 또는 2단계 정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확인할 겁니다. 분해해서 확인할 거고 단계를 나누어서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 향상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수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수업은 크게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선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수강 신청을 하시게 되면 12월 말에 아마 학원을 통해서 와서 선과제 받아가세요 라고 아마 메시지를 받으실 겁니다. 선과제는 모의고사 3점, 4점짜리 문제 정도 수준에서부터 논술 문제까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몇 개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겁니다.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몇 개의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선과제를 어떤 주제에 맞는 선과제겠죠. 뭐 함수의 극한, 수열, 연속성, 그렇게 주제에 맞는 선과제를 조금 풀어오시면 그 선과제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선과제 풀이 해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선과제 중에서 좀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선과제를 다 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문제 정도 하고 선과제에 없었으나 그날의 수업 주제에 맞는 논술 문제를 묶어서 모의 논술을 치를 겁니다. 모의 논술 쓰기를 하고 그 쓰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수업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쓰기 1시간 정도를 유지하고 주제에 대한 설명, 쓰기한 논제에 관한 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쉬운 개념과 잘 풀 수 있는 문제에서 논술 문제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을 훈련하고 연습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이 첨삭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각각의 개인에게 제가 채점 결과를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시험은 몇 점 정도였고 이 정도면은 어느 대학 합격하는 정도로 추정 가능하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네, 수리논술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수리논술을 좀 재밌고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 도구라던가 여러 가지 뭐 드립이라던가 이런 재미들을 넣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프 채점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스스로 채점을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의 채점 결과와 일주일 후에 제가 전달드린 채점 결과를 비교해서 내가 잘 이해했는지, 내가 이해하고 맞았다고 틀렸다고 채점한 것들이 맞는지 그런 단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좀 더 잘 다듬고 5개념은 교정하고 몰랐던 거는 확인하고 논리도 향상시키는 방식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셀프 채점입니다. 셀프 채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들하고는 주중에 줌수업이 있습니다. 주중 줌수업은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수요일 밤 11시에 한 20분 정도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막 1시간씩 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20분 이내로 줌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줌수업 들어오시면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전달드립니다. 지난 2년간 매년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들 그 소중한 시간을 참여해서 오셨는데 뭐라도 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말고 막 이렇게 좀 더 드릴 때도 있고 그건 이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약간 드릴 테니까 줌수업도 들어오시면 그런 생각지 못한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줌수업의 핵심은 뭐냐면 답안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답안지는 4개 논술을 붙은 학생의 답안지예요. 아주대, 인하대, 광운대, 단국대를 붙었던 학생의 답안지. 이 답안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를 붙은 학생의 답안지. 이 답안지는 부산대학교 의예과를 합격한 학생의 답안지. 이 답안지는 경희대학교 의예과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를 붙었던 학생의 답안지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답안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는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논술 시험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답안 작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또는 궁금증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답안 작성을 하는 것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과도한 이제 불안감이나
약간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답안 작성에서 중요한 건 핵심적인 수식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답안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핵심 수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점을 P라고 정의하자, 내가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그런 설명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한글이 악필이어도 됩니다. 악필이어도 되고 한글을 거의 안 적어도 됩니다. 핵심적인 수식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느냐, 문제에서. 그 수식이 약간 줄바꿈 정도만 잘 되어 있어도 충분하다. 줄바꿈 정도만 잘 되어 있어도 아주 괜찮다. 그래서 이전 연도에 합격했던 학생의 답안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의 답안들 중에서 잘 된 답안. 이 정도면 내가 제 경험상 그냥 아주 손댈 거 없는 완벽한 답안이야. 이런 답안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논리적인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줌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줌수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들에 대한 좀 과한 불안감 같은 건 충분히 해소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는 교재가 매주 주간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간 교재가 제공이 되고요. 교재 안에는 논제에 대한 채점표, 상세한 해설 당연히 들어가 있고, 또 추가 논제에 대한 설명들도 있습니다. 선과제와 모의논술 외에도 해당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기출문제나 또는 제가 만들어서 파이널에 사용했던 문제들 같은 것들이 교재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주간지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제공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채점이 끝나게 되면 채점 결과를 기반으로 성적표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가톨릭대, 성균관대 의대와 같은 최상위권 의대는 몇 점을 받아야 된다.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은 몇 점 정도면 합격하는 수준이다. 홍익대, 동국대, 숭실대, 광운대, 아주대, 인하대 같은 인서울권 논술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합격하는 수준이다 라는 걸 매주 알려드립니다. 매주 여러분들의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점수로 이 정도면은 내가 어디쯤 갈 수 있구나. 이를테면 성균관대 정도는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인데 연세대학교 가기엔 좀 부족하네. 5점 부족하네. 또는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의대를 가기에는 내가 12점이 부족하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원점수와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이전 연도에 유사 문제를 풀었던 학생이 어디를 붙었는지, 그리고 논제에 대한 특징이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주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각 소문항별로 학생들의 점수가 어떻게 받았는지, 평균 점수, 그리고 전체 학생들의 성적의 분포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매 성적표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원서를 쓸 때 내가 어느 대학교의 원서를 쓰면 적절하겠구나. 6장의 중에서는 수시 몇 장, 논술이 몇 장 있을 거잖아요. 그 몇 장 중에 내가 어디를 쓰면 적절하겠다라는 것도 확인시켜드리고 알려드립니다. 이 성적표를 기반으로 매월 1회씩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우리 누구가 어떤 부분이 좀 좋아요. 또는 어떤 부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쌓아서 9월 달에 원서를 쓸 때가 되면 우리 누구는 연세대학교권의 합격권에 있는 학생인 거니까 어떤 정도로 원서를 쓰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감각으로 안내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안내해드립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방식으로 추정된 값들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수업은 1월달, 2월달에는 공통과목 중심입니다. 특히 제가 방학 때만 5회 완성으로 하는 좀 공통과목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핵심적인 5개의 주제를 꼽아서 특강을 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수원수 특강이 있을 거고요. 나중에 미적분 특강도 있을 거고,
확통기하 특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강은 특강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 또 정규반 수업이 있습니다. 정규반은 수원 수투 공통 과목, 미적분, 그 다음에 7, 8월이 되면 물론 미적분을 할 때 미적 중심이고 확통기하도 다룰 겁니다. 그리고 7, 8월이 되면 최근 2년간 기출문제들에 대한 변형 문제, 그리고 신규 문제들을 적절히 섞어서 실전 연습으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수능 이후에는 파이널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간 일정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한 논술 수업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논술 실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본질적인 수학 실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이제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그렇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준비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